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러분,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매일 아시아 모유연구소 소장 정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유업 분유팀의 송아리입니다. 센서티브와 특수분유 담당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아림입니다. 의사엄마라는 필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토피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게 저도 옛날에 아토피로 좀 고생을 했었고 저희 새 아이도 마찬가지로 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책을 쓰면서 매일유업과 같이 이제 인연이 닿게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라방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토피 알레르기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들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막 간지러워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아토피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도대체 아토피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토피는 원래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일환으로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피부 장벽의 중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이제 문제 자체 때문에도 아토피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토피의 진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알레르기의 가족력,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좀 그런 진단 기준이 하나가 되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만성 재발성 발진이 있는 경우, 특히 뭐 볼이나 팔다리 접히는 부위 이런 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발진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경우 또는 재발이 자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습은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보통 로션은 물론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로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바르고 나서 한 2시간이면 다 흡수가 돼버리고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크림은 그래도 한 4-5시간 정도 보습력이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을 한 5번 정도 바르면 하루 종일 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5번 정도 보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이렇게 있는 안 좋은 부위 말고 정상적인 부위에도 이렇게 보습을 해주는 게 좋은지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좀 건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는 전신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2번 정도요. 예. 그리고 특히 좀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뭐 발진이 예.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2-3번 더 해서 한 4-5번 정도 보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보습제를 진짜 잘 쓰는 게 네, 아토피에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습제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막 네, 제품 맞아요.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아기에게 정말 적절하게 잘 맞는 걸 고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비싼 보습제를 쓰다 보면은 좀 아까워서 많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예. 대용량 보습제 그런 거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보습제가 새우가 나쁜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새우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이 새우를 먹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새우가 나쁜 음식이거든요. 보습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습제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아이들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라면 배나 허벅지 안쪽 이런 쪽에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괜찮은 거 확인한 다음에 좀 전신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하고 로션 둘 중에 뭐가 좋은지,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그죠. 얘기들이요. 오일, 제형. 로션, 네네. 크림 네. 우리가 많이 고민들 하죠. 맞아요. 예. 로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전신에 바르다 보면 이게 정말 크림 한 통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신 바를 땐 로션을 쓰고 좀 안 좋은 부분에 크림을 사용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전신을 다 발라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농가진이 있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크림을 같이 발랐을 때는 좀 엉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로션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일은 어떨까요? 오일은 좀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피부를 막을 수도 있고, 근데 오일 사용할 때 되게 주의하실 점이 천연 오일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접촉성 피부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모든 아토피가 그렇듯이 뭐 누가 좋다더라 누가 안 좋다더라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네. 스스로 발라봤는데 나한테 잘 맞더라, 내 피부가 좋아지더라 하면은 바르셔도 괜찮고요. 내 피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지금 두껍게 발라줘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두껍게 바르지는 마시고요. 보습제는 가급적이면 한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보면 수딩젤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네. 바르고 오일 바르고 이렇게 여러 겹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안 맞는 성분이 아이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크림 바르기 전에 꼭 물로 닦고 보습해줘야 되는지, 그럼 목욕을 5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 보습이 이제 씻지 않고 보습을 한다고 해서 균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이제 씻지 않고 그냥 보습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좀 주의하실 거는 손이 좀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발라주는 손은 좀 씻고 하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저귀 안쪽 보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기저귀에 좀 쉬도 묻어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은 좀 가볍게 물로 씻고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너무 뭐 이유식이 많이 흘렀다든지 좀 지저분해졌다든지 그럴 때는 가볍게 물로 씻고 보습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목욕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거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맞아요. 목욕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토피가 있으면 목욕은 물로만 해야 된다. O 아니면 X입니다. 네. 네. 뭐 아. 바디워시 같은 걸 써도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네, 많이 거죠. 물어보시는 네, 또 거예요. 매일 목욕하는 거 안 좋냐고도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목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그렇죠. 네. 이게 아이가 땀도 흘리고 뭐 각질도 쌓이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많이 묻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물질을 가지고 자게 되면 이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목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저는 통목욕을 좀 더 추천을 해요. 왜냐면 통목욕을 해야지 수분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을 하시고 닦아내실 때 이제 톡톡 이제 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물기만 살짝 네. 닦아내시고 그리고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정답을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네, 네. 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의 효과가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와 네. 보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보통 바디워시를 쓰면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바디워시는 쓰시고 대신에 이제 알칼리성 비누로 이제 씻어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pH 4.5에서 5.5 사이에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해준다면 그렇게 건조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바로 보습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기가 갈 네, 때 목욕 그죠? 꿀팁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보습까지 완전히 네. 해주시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디워시를 쓰더라도 건조해지지 않거든요. 생리식염수로 네. 냉장고에 넣어뒀다 네, 건조해 주고 저는 추천해드려요. 생리식염수를 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해지면요. 네, 시원해지면서 보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리식염수 커다란 통을 사시면 이게 금방 오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꼬마병 있죠? 네네. 조그만 꼬마병을 편의점 같은 데 많이 네, 그런 데서 팔아요. 예. 이제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거즈 아니면은 가제손수건에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가제손수건 집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묻혀서 살짝 대주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대주셨다가 살짝 떼내고 물로 살짝 닦아주신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쨌든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시원한 크림 같은 걸 시원하게 놓으셨다가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냉장고에 머그컵 넣었다가, 같은 거 예. 대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머그컵 같은 거에서 이게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상온에 있던 머그컵도 이렇게 대보면 좀 시원한 느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원하게 머그컵 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 저희 라방은 11월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다 보니까 관심 많으신 분야가 분유와 아기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라방 11월에는 또 아기똥 솔루션, 앱솔루트 아기똥 솔루션으로 아기똥에 대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나린 선생님, 네. 우리 송아린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제 좀 네. 아쉽지만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